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사회보장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무단 저장되면서 심각한 보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리사 쿡 해임을 추진하며 연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치밀한 화법과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며 회담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치안 장악을 강화하기 위해 주방위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DC에는 연방법 집행 권한을 갖춘 새로운 군사부대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모계지 기록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인 유학생 6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핵심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8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발끝 각도를 조절해 걷는 방법이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인 3억 명의 사회보장 정보가 클라우드에 무단으로 복제됐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유미정 기자, 이번 사안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사회보장국의 최고 데이터 책임자인 찰스 보르헤스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덕이라는 조직이 법원 명령을 우회하고 사회보장국의 전체 데이터 사본을 클라우드에 올렸다는 겁니다. 이름, 생년월일 등 신원 도용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킹이나 유출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클라우드에 보관된 것만으로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보르헤스는 보안 통제 없이 이런 민감 데이터를 옮긴 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미 해군에서 복무했고 여러 정부 기관에서 데이터 보안 경험을 쌓은 인물입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우려 제기가 아니라 상당한 무게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측의 반응도 나왔나요? 사회보장국은 데이터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SA 대변인은 데이터가 인터넷과 차단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 중이며 고위직 관리들의 감독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 문건에는 보안 위험이 재앙적이라는 평가까지 포함돼 있어 신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땠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그동안 우려해온 데이터 보안 위험을 확인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민주당 측은 사회보장수당과 건강기록,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 리처드 닐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의 정보를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렸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랜드폴 상원의원이 이끄는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고발 문건을 접수했지만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의 평가도 궁금하네요. 메릴랜드대 사이버보안연구소 리처드 포르노 부소장은 이번 사태는 사이버 보안 실패이자 관리 실패라고 직격했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옮길 때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사안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수백만 명의 사회보장 번호를 재발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미 연방법원이 DOJ의 데이터 접근을 한 차례 차단했지만 이후 대법원이 다시 허용하면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OJ는 데이터 사본을 만들어 부정수당 지급을 잡아내겠다고 주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이슈가 아니라 정부 내부 권한 남용과 국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국민 모두의 정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주도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짧고 준비된 발언으로 회담의 흐름을 잡았다는 평가가 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에 져서 거래의 기술을 연구하고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라고 칭하며 치밀한 칭찬 전략으로 환심을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업적으로 강조해왔고 최근에는 6개 전쟁을 끝냈다며 노벨 평화상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간파해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고 트럼프는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폴리티코 역시 이 대통령이 골프, 트럼프타워, 다우지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 등 트럼프가 좋아할 키워드들을 활용해 회담을 무사히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본 방문 후 미국에 왔다고 강조하며 한미일 공조를 안보 차원에서 설명해 트럼프의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의례를 넘어 한국 대통령이 치밀한 준비와 전략적 화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며 코리아 패싱을 사전에 차단한 자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의 민간 소요 사태에 대비해 주방위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특히 워싱턴 DC에는 연방법 집행 권한까지 갖춘 새로운 군사부대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김윤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가 꾸려지는 겁니까? 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600명의 방위군 병력이 국내 신속 대응군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됩니다. 이들은 엘라베마와 애리조나 기지에 배치돼 1시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전국 어디든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치안 지원을 넘어 연방법 집행 권한까지 준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도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위헌적이며 미국적이지 않은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펜타곤도 현재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치안을 성공적으로 잡고 있다고도 강조했죠?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DC에서 12일 동안 살인사건이 없었다며 이를 자신의 성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올해만도 16일 연속 무살인 기간이 있었고 최근 치안 장악 이후에도 이미 3건의 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DC가 사상 가장 안전하다고 했지만 현지 주민과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범죄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DC의 살인사건은 1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전체 범죄율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DC에서 발생하는 모든 살인사건에 대해 사형을 추진하겠다는 강경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DC는 이미 1981년에 사형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연방법 위반 사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형이 가능하고 배심원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법적 한계를 넘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치안 현장에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근 DC 남동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여름밤을 보내던 중 20여 명의 경찰과 연방 요원에게 둘러싸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을 겨눈 경찰과 수갑을 채웠다 풀어준 장면이 영상에 찍히면서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주민들은 범죄율은 줄었지만 과도한 단속 방식이 오히려 두려움을 키우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HTC 뉴스 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네, 전국적인 치안 강화 조치가 실질적인 안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더 큰 불안을 낳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리사 쿡을 해임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로 법적 근거도 불확실합니다. 쿡은 과거 모르게지 사기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가 부족해 강력히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경기 부양과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집요하게 요구해왔으며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쿡을 해임하면 이사진 구성을 바꿔 금리 인하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준 독립성이 무너지면 인플레이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장기 대출 금리가 오르는 등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는 정치가 통화정책에 개입할 경우 경제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앙은행 독립성의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리사 쿡 해임을 추진하며 정적들을 겨냥한 새로운 무기로 몰게지 기록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쿡 이사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 맞섰던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 애덤 십 상원 의원까지 모두 몰게지 사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인물은 연방주택금융청 FHFA 국장 빌 풀테입니다. 그는 취임 직후 페니 메이, 프레디 맥 이사회까지 장악하며 방대한 몰게지 자료 접근권을 확보했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수사의 문을 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감사관실이 담당하던 수사를 기관장이 직접 주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쿡 이사는 법적 근거 없는 해임 시도라며 소송에 나섰고 시프 역시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몰게지 사기라면 누구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금융 범죄 수사가 아니라 행정부가 공적 기록을 무기화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압박하는 새로운 패턴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에서 입장을 바꿔 6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약 27만 명의 2배가 넘는 숫자로 대학 재정난 해소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핵심 지지층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중국 공산당에 충성할 수 있는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로라 루머도 스파이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더 받아들이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중국과 잘 지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리며 미중 관계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8월 97.4로 집계돼 지난달 98.7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비자들의 단기 경기 전망 지표는 74.8로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준선인 80을 밑돌았습니다. AP통신은 소비자들이 관세와 일자리 불확실성을 주요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고 전했고,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불안정한 무역 정책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직접적인 경기 수치가 아닌 심리를 반영하는 연성 지표지만 경기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끝 각도를 약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틀어 걷는 방식이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과는 일반 진통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성인 약 3,300만 명이 앓는 관절염은 연골이 손상돼 생기는 질환인데, 연구진은 발끝 각도 조절이 무릎 안쪽에 집중된 하중을 바깥쪽 건강한 연골로 분산시켜 통증을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간 추적 결과 통증 완화뿐 아니라 연골 손상 진행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잘못된 방향으로 걸을 경우 오히려 무릎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피드백을 통해
맞춤형 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무릎 보족이나 약물 의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무릎 수술을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늘이 고생시키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 의식을 품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